안녕하십니까, 최세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이번 시간서부터 시작을 하면 지난 시간처럼 우리가 매수가 뭐냐, 매도가 뭐냐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맨날 매수 매도 얘기하다가는 안 되는 거죠. 6주를 사고 팔고 하면서 보낼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레이드를 조금씩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알게 모르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왜 이제 검색하는 거 한번 알아보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검색하는 거 알아보겠다 그랬고, 그 검색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진행해야 되는지들 가장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우리가 이제 기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우리 일반 투자자들의 오해가 뭐냐면 이제 전문가나 자산 운용을 하는 분들이 기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게 굉장히 오묘하고 신비하고 그런 건 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냉정히 보면 시장은 오묘하고 신비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가가 종가보다 큰 게 나쁜 거고, 종가가 시가보다 큰 게 좋은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럼 뭘 사야지 어떻게 할까? 그냥 단순한 원칙을 지키지 못해서 힘든 거지, 원칙만 지킨다 그러면 시장도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도 이제 캔들의 기본 심리와 캔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이제 대강 알잖아요. 우리는 그걸 한번 복습하는 과정과 더불어서 왜 우리가 지금 캔들을 공부하면 우리한테 어떤 강점이 생기느냐 하는 것들을 대강 짚어보고 이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캔들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알아봤듯이 이건 심리와 연관된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이제 잠깐 대강 복습해보면 장기적으로는 경기와 기업의 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이렇게 움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심리에 의한 수급 효과가 주가에 반영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그러면 장기로 볼 때는 무슨 봉을 보라고요? 무슨 봉 봐야 됩니까? 예, 월봉 몇 년이요? 10년. 예, 10년 전으로 해서 주가 흐름을 파악해라. 그래야지 우리 지금 종합지수라든가 주가가 과거에 비해서 어느 수준에 있는가를 알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좀 우리가 중기적으로 월봉 한 10년 파악했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주봉을 봐야 돼요. 기간은요? 네, 2년에서 한 3년 정도 보고 주 단위는 그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일봉으로 넘어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봉을 가지고 이제 적당히 흐름을 보고 이제 본격적인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뭐로 간다고요? 분봉에 가서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오늘 하루 정도의 심리의 고점과 저점을 잡아낼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순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분봉이나 틱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캔들 분석의 기본은 일봉을 근간으로 한다 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단기의 수급에 의한 심리에 의한 수급 효과뿐만 아니라 우리가 월봉이나 주봉을 분석해도 주가의 장기 흐름까지도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은 증권 시장에서 어느 분석 방법이고 간에 이렇게 된다 100% 없습니다. 단지 가능성만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확률적으로 높다 하는 거지 이렇게 된다 하는 건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왜냐하면 사람은 1분 전의 심리와 1분 뒤의 심리가 다릅니다. 우리 목요일 날 종가 심리가 어땠습니까? 목요일 날 종가 심리가 어땠어요? 그 다음 날 우리 주식시장 완전히 이 밑이 없어질 줄 알았죠? 그 다음 날 어떻게 됐어요? 이제 당장 월요일 날 위에가 열릴 것 같죠? 그러니까 심리가 1분 전이 다르고 2분 전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리를 어떻게 읽느냐 하는 건데, 이 캔들을 여러분들이 알면 잠재적인 추세 반전을 파악할 수 있고, 그 파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준비 과정을 가질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100%는 아니지만 이렇게 되면 시장이 지금의 흐름들이 반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고, 그거 파악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파악만 하고? 앞에 잘못 앉은 거예요, 오늘도.
예? 파악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안 돼요. 뭔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우리가 캔들 공부를 하면 첫 번째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은 생기죠. 예, 요렇게 되면 시장이 지금의 분위기보다 반대로 갈 확률이 높겠다 하고 파악할 수 있는 분위기가 생기면 그걸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준비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작업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 아마 그 끝부터 아마 다음 시간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현상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캔들 공부 많이 하십시오. 캔들이 공부가 안 되면 가게 가서 초 산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죠? 공부를 해야 되는 공부를. 예전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 하도 공부가 안 되니까 혹시 책 이렇게 비고 자고 일어나면 책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안 해보셨어요? 저는 맨날 했어요. 하도 안 해오셔서. 예, 보면 우리가 캔들 공부를 하다 보면 뭐가 또 생기냐면 매수와 매도의 속도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장세 판단이 빨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라지고 캔들을 우리가 지금은 대강 공부하고 있지만 정밀하게 분석을 하면 속도뿐만 아니라 정확도도 높일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정확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하게 되면 얼마에 살까? 얼마에 팔까까지 나올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캔들이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캔들 패턴을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 그 자체가 능력을 매우 크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능력을 이제 시장에 대한 판단 능력이나 그런 능력들을 키우는 거다 하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캔들을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 우리가 뭐 어떤 분석을 하든지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수익이죠. 수익. 블래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블래시라는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이제 강의할 때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블래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애치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루는 이제 어느 두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부가 있었는데 그 남편분이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은 주식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남편이 주식을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맨날 고점 매수, 저점 매도, 고점 매수, 저점 매도 하는 거예요. 그래 한숨을 푹푹 쉬고 있으니까 부인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왜 한숨을 쉬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게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영험한 사람 찾으러 갈 때 어디로 갑니까? 지리산 가잖아요. 그죠? 지리산 같은데 괜히 뭐 효용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 책에 보면 히말라야, 티벳 거기에 좀 고승이 많다고 뭐 외국 영화 보면 막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티벳에 가면 미래를 예측하는 고승이 있대더라. 가서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이제 갔어요. 이제 비행기표를 끊어서. 그래서 이제 이 고승한테 물어본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 주식시장에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고승이 딱 앉아서 블래시 이랬습니다. 너가 이것만 알면 절대 잃을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러고 이제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안 가르쳐주죠. 예, 고민을 해봐라. 이러고 집에 왔어요. 그래서 블래시를 벽에 다 닫혔고 암만 고민해봐도 여기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또 부인이 있다가 남편이 하도 고민을 하니까 왜 고민을 하냐? 티벳의 고승이 블래시면 알면 돈을 이제 억수로 번대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을 고민했는데 부인이 막 웃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냐? 이러는 거예요. 뭔데? 이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거죠. 여기 이제 바이, 예? 바이로 저점에 사고, 예, 엔드, 예, 셀, 예, 셀 하이 이겁니다. 이게 블래시야. 그러니까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파는 거다. 그러니까 고승 얘기가 맞죠. 그게 우리 이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바이 로를 하고 셀 하이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우리 추세라는 거 알죠, 여러분? 추세가 뭡니까? 진행하려는 힘, 이걸 이제 우리가 추세라고 해요. 상승으로 진행하려는 힘이 강할 때 상승 추세, 하락으로 진행하려는 힘이 강할 때 하락 추세. 이런데 캔들을 공부하면 바로 그러한 추세가
반전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한테 키워주고 여러분들은 추세 반전의 능력을 습득하는 게 가장 기술적 분석에서 필요한 거고 핵심이다 하는 겁니다. 추세가 반전된다는 거 알면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죠. 이것도 100%는 아니에요. 이러한 현상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때 어떤 징후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캔들은 바로 이러한 부분에 들어왔을 때 그러한 징후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줘요. 보여주는데 내가 못 느낄 뿐이에요. 못 느끼는 건 본인 복입니다. 빨리 캐치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캔들은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들 이거 공부하신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일단 적어도 하락보다는 상승의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골라내는 방법이죠. 오묘한 거 없습니다. 첫 번째, 종가가 시가보다 클 것. 맞나요? 네. 시가보다 종가가 크면 안 될까요? 그러고도 오르는 게 많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는 그걸 예외라고 봐야 됩니다. 보편적인. 이게 원칙이라든가 원리는 보편적인 사고가 필요한 거죠. 특이한 현상을 가지고 연구하면 그건 특이한 연구밖에 안 돼요. 일반적인 현상들 가장 단순한 거예요. 종가가 시가보다 클 것. 두 번째, 윗그림자가 아랫그림자보다 크면 안 될 것. 이제 내가 쳐다보기만 해도 왜 이렇게 겁을 확 먹습니까? 좀 이따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윗그림자보다 아랫그림자가 커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 지난번에 공부했을 때 암만 양봉이라도 캔들의 몸통보다 그림자도 파악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그 세 번째, 거래량이 중요해요. 적어도 거짓 신호를 보이지 않으려면 거래량이 전날 거래량보다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럼 우리가 캔들 공부에는 거래량이 구체적인 게 없어요. 거래량이 왜 중요할까요? 거래량을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단순하게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이렇게 딱 시키면 거래량은 자동차의 가스와 같은 겁니다. 휘발유예요. 예? 거래량은 그거예요. 제가 지금 자동차에 보면 이렇게 우리 휘발유 이거 게이지가 있잖아요. 여기에 불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내가 시동 걸어놓고 지금 여의도에서 시동 걸어놓고 친구한테 전화합니다. 부산에 있는 친구한테 내 지금 갈게. 바로 간다. 쉬지 않고 갈게. 이럽니다. 그럼 그 안 쉴 수 있을까요? 게이지에 불이 들어오는데. 쉬어야 돼요. 분명히 쉽니다. 거래량은 그거예요. 보면 거래량은 파워를 얘기합니다. 강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이게 이전의 고점이었어요. 고점이었는데 얘가 캔들로 보니까 우리가 이게 불 파워가 이렇게 나오면 이게 양봉이 나오면 시가가 여기고 종가가 여기여서 양봉이 나오면 캔들로 보면 올라가는 거죠. 캔들로 보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어제 거래량은 이만했는데 오늘 거래량이 요 정도가 터지면서 얘가 큰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 오늘 종가 이거 유지 못해요. 좀 이따 기름 넣으러 가야 됩니다. 서야 돼요. 그럼 기름 넣으러 갈 때 우리가 통상 주유소에 들릴 때 차가 최고 속도로 가서 딱 쓰나요? 아니죠. 쓰죠. 그럼 쓰기 전에 차도 속도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같이 내려와서 이런 현상이 생겨요. 거래량을 체크를 해야 돼요. 이 거래량은 얘가 더 진행할 거다 안 할 거다 하는 어떤 표시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 하나 더 추가한다 그러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없이 상승하는 것들은 신뢰도가 없다. 우리가 보면 거짓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지지선이나 저항선을 붕괴할 때 여러분들 한번 보죠. 이게 예를 들어서 저항선이라고 해요. 저항선이고
이 부분이 지지선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지지선. 지지선이면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이렇게 양봉이 뭐 올라가는데 음봉 생기면서 올라갈 수는 없죠. 시가 외에는. 양봉이 이렇게 생겨서 요즘은 패션 시대니까 양봉도 주홍으로 그랬는데 주홍. 자, 양봉이 생겼어요.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밑받침 안 되면 내려온다라고 보시고 저항받는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만약 여기에 양봉이 이렇게 생기는데 아랫부분에 대해서 거래량이 이렇게 이전 거래량보다 적어도 2, 3일 거래량 아니면 적어도 일주일 평균 거래량보다 더 커지면서 거래가 듬뿍 섰다 그러면 이거는 돌파될 확률이 클까요? 안 돌파될 확률이 클까요? 돌파될 확률이 커요. 그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왜 힘들어요? 실천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현상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또 이거 갑시다. 두 번째, 우리가 어디서 많이 속냐면 지지선이 있죠. 지지선. 지지선이 이렇게 있으면 어떤 현상을 얘기하냐면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음봉이 이렇게 생깁니다. 파란 캔들이. 이렇게 생기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일까요? 거래량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강도라 그랬죠. 강도. 그럼 저 지지선이 붕괴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현상이 무슨 현상일까요? 매도가 강하니까 그 다음날 오를 확률이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지지선을 붕괴시키면서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붕괴되고 더 내려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거래량이 없으면서 지지선이 붕괴된다? 에? 그러면 좀 이따 요 우리가 배웠던 아래 그림자 있죠. 아래 그림자가 길게 생기면서 노이즈를 만들 확률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거래량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캔들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골라내고 어떤 타이밍을 잡더라도 아랫부분에 거래량 반드시 매수와 매도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걸쳐야 될 절차 중에 하나가 거래량 수준이 어떻게 되는가는 반드시 체크를 해야 돼요. 하락이든 상승이든 큰 폭으로 움직이면서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현재 흐름에 연속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 좀 이따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우리가 요 기준을 가지고 종목을 한번 툴을 만들어 가지고 검색을 눌러봐서 어떤지 한번 상황을 보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그 추세 반전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추세 반전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반전 시그널이 나타났을 때 심리들은 어떤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전 시그널이니까 주가가 고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중장기 분석을 월봉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이런 현상에서 나타나는 이럴 때 나타나는 심리들이 어떨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세 반전 시그널이 나타났다 이러면 뭔 생각을 하냐면 상승하다가 추세가 반전된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락이라고 생각해요. 하락하다가 추세가 반전될 것 같다 그러면 뭔 생각을 해요? 상승이라고 우리는 단정지어서 생각하지만 그런 현상들은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갑작스런 상승이나 하락 전환이 아니고 대부분의 추세 반전은 상승하다가 횡보, 중립 내지 하락으로 갈 건가 상승으로 갈 건가 또 한 번 의사타진을 해요. 그 다음에 하락으로 가다가 바로 추세가 반전되면 바로 상방향으로 막 내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중립을 택해서 다시 재차 하락을 할 건지 상승으로 갈 건지 타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 하락 반전됐다라고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항상 추세의 반전은 상승과 하락과 상승의 이래 정반의 논리가 아니고 중립도 껴있다 하는 거예요. 추세가 몇 개입니까, 시장에?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서 추세가 몇 개예요? 3개예요. 상승 추세, 하락 추세, 횡보 추세잖아요. 근데 우리가 추세가 반전됐다 그러면 대부분 상승 하락만 생각하지 횡보는 생각도 안 해요. 근데 반드시 추세의 반전은 횡보도 이제 껴주세요. 횡보 불쌍합니다.
횡보 취급을 못 받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기법이나 매매할 때도 상승 추세에 있는 거나 하락 추세에 있는 것만 찾아다니지 횡보 추세 찾은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횡보 추세 종목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어떤 추세에 있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여러분들이 이제 되게 오늘 돌아가셔서 차트를 한번 열어보시면 요즘 대형주의 흐름들이 이렇게 하락하다가 이렇게 돼요. 이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식들 이래요. 이게 상승 추세입니까? 하락 추세입니까? 횡보예요. 횡보. 횡보라는 의미가 뭐예요? 그 다음에 이 횡보 추세 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상승이나 하락이에요. 저기서 상승되는 것도 아니고 하락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장이 지금 퍼가 지난달 기준으로 얼마입니까? 공식적으로 거래소에서 발표한 우리 시장 퍼가 몇 배입니까? 퍼가 0.8배. 퍼가 8배. 거래소에서. 또요. 8배. 그 방송에서 자꾸 8배라 그러니까 8배라 하는 거 아니에요? 아, 통계에서 발표. 어느 통계에서 그렇게 발표합니까?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전문가가 통계청입니까? 전문가는 틀리면 여러분 증권거래소에 가면 6월 말 기준으로 우리 시장의 퍼가 12.01배입니다. 12배요. 근데 지난 주말에 그렇게 되면서 이제 11점 몇 배로 12배가 잠깐 붕괴됐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장의 퍼가 11배면 높은 겁니까? 높아요. 참고 제가 참고해 드릴게요. 그 우리 시장의 2,000포인트 이상에서의 퍼가 거의 한 25배에서 23배 정도 됐었고요. IMF 때나 이래 금융위기 때 퍼가 8배에서 7배 정도 왔었습니다. 참고입니다. 참고. 이렇게 이제 예시를 해놓고 12배가 높습니까? 예. 그럼 무지 낮습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적당하죠? 예.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 시장이 지금 이렇게 횡보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어요. 1700포인트니까 거의 저점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퍼를 그걸로 보는 거예요. 퍼가 800 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 역사상 7, 800 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1700에서 공식적으로 거래소에서 우리 시장의 6월 말 퍼가 12.01배다 발표났어요. 코스피. 예. 아니요. 코스피. 예. 그러면 700 갈 수도 있잖아요. 예, 지금 뭐 경기 상황도 안 좋고 예를 들어서 누구 뭐 독일도 예를 들어서 독일도 우리 구제금융 받겠다 이러면 우리 700 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지가 되니까 상승으로 가겠다라고 판정하는 것도 이른 판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비를 하자. 그래서 요 부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횡보 구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캔들을 배우면 반전이면 만약에 얘가 이 횡보 구간을 이탈하고 하락으로 이탈하면 지지선이 붕괴되는 거잖아요. 지지선이 붕괴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겠죠. 예? 여기서 막 지지선 붕괴하면서 막 거래량이 확 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하여튼 이론은 그래요. 그죠? 이론은 하여튼 도망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고점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난다 그러면 상방향 이탈한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 시장은 저 틀의 범위 내에 있는 거니까 지극히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뭐든지 확인이 필요해. 확인. 그래서 보면 시장의 추세라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듯이 상승에서 하락, 하락에서 상승으로 급격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간혹 한두 번 있고요. 대부분 서서히 시장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쓱 바뀌면서 징후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징후가 뭐냐면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자꾸 고점으로 올라가는데도 음봉이 계속 나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매도 압력들이 생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면 시장이 붕괴될 때 나타나는 현상들 몇 가지 안 돼요. 보면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꾸 고점에서 여기서 음봉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꺾이는 케이스 하나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것도 징후죠. 또 하나는 이런 징후조차도 없이 그냥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것도 징후예요. 이제는 왜? 우리가 윗그림자를 알거든요. 예, 그 다음에 다음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추세에 대해서 이제 알았습니다. 급격하게 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걸 알고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씩 배워 들어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반전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 뒤를 조금 더 이어가죠. 이거 이제 반전 시그널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짚어 넘어가 보고 우리가 이제 검색하는 거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걸 한번 검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이제 반전 시그널들은 이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단숨에 상승해서 하락으로 가고 하락에서 상승으로 가는 게 아니다. 이제 어떤 징후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반전 시그널들이 주가의 고점이나 저점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시장의 심리 현상들이 바로 이제 지지선과 저항선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갭도 만들고 패턴도 만들고 별거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패턴 공부를 하고 지지선 이런 거 공부하다 보면 뭐 지지선, 저항선, 지지구간, 저항구간, 뭐 갭, 패턴 이런 것들이 반전 부근에서 항상 있는 건 그런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다가 갭이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뭐 이중천정이 나타난다거나 패턴이 나타난다거나 이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심리들이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심리가 변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리의 변화를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지지선, 저항선, 패턴, 갭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추세 속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자주 나타난다. 그만큼 심리 변화가 심하고 그러한 현상들이 나온다 그러면 현재의 심리가 바뀌고 있다라고 파악을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뭐냐면 주식 시장의 추세는 이제 뭐 우리가 뭐 물리학 이론을 뭐 도입하고 뭐 이런 데 별거 없고요. 이런 게 있어요. 운동량에 보면 운동선수로 보죠. 한번 내가 달리기 하기 전에는 내가 속도가 붙기 전에는 쉽게 내 몸을 반대로 틀 수 있어요. 제가 속도가 나기 전에는. 근데 일단 내가 가속이 붙어버리면 쉽게 못 돌아서요. 여러분들 이제 운동으로 보면 주식도 한번 상승 추세가 강하게 형성됐다거나 하락 추세가 강하게 형성되면 웬만한 힘으로 반대로 못 돌려요. 그 운동량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 강한 상승 추세가 형성되고 강한 하락 추세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 이 상승 추세를 하방향으로 전환시키든지 횡보로 만들든지 지금 상승 방향을 중지시키고 하락 가는 방향을 중지시키려면 어떤 힘이 있어야 되냐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어떠한 수급이라든가 심리들을 역전시킬 만한 커다란 힘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서 있을 때 저 돌리는 건 쉬워요. 그냥 작은 힘으로도 돌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100m 달리기 하듯이 가속이 붙은 상태에서 저를 반대 방향으로 돌리려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방법이 하나 있죠. 뭐 있습니까? 다리 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시장에 반드시 있다. 그래서 추세를 반대로 돌리려면 지금 그럼 우리가 봅시다. 우리 현재 시장을 한번 생각을 하죠. 지금 우리가 상방향으로 역전시킬 만한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있습니까? 네? 금요일 날 있었잖아. 있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건 다 일시적일 거라 하는 얘기입니다. 시장의 틀을 완벽하게 상방향으로 끌고 가기에는 시장의 이슈들이 지금 그렇게 녹록치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극단적인 외부 충격이 뭘까 하는 이슈들에 집중을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 뭐 갭, 패턴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러한 지지와 저항은 우리가 왜 지지 구간하고 지지선하고 저항 구간하고 저항선의 개념은 틀려요. 우리가 보면 그냥 똑같이 쓰잖아요. 개념이 틀려요. 뭐가 틀려요? 지금이 지지선상에 있고 하는 것과
지금이 지지 구간 내에 있고 이거는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지지선이라는 개념은 외선의 개념입니다. 저항선이라는 개념은 외선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지선과 저항선은 쉽게 돌파될 수가 있어요. 외선입니다. 근데 지금이 지지 구간 내에 있고 저항 구간 내에 있고 이거 구간의 범위예요. 구간. 그래 지지선과 지지 구간의 차이가 분명히 있고요. 저항선과 저항 구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럼 용어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은 지지선상에 있다 이러면 좀 약하다고 보여야 돼요. 지지 구간 내에 있고 이러면 좀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구간에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당시의 심리 상태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럼 우리가 갭으로 하락할 때 우리가 이제 장 시작하고 꽝 하고 시작했을 때 만약 갭으로 하락하든지 갭으로 상승하든지 시장에 어떤 심리가 반영되면 갭의 범위 있죠. 갭의 범위가 악재가 크면 클수록 범위가 클 거 아니에요. 악재가 뭐 작거나 이러면 예를 들어서 하락일 때도 범위가 작거나 어디 뭐 약간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지지선과 지지선 구간들이 만들어질 때 이 범위의 넓이라든가 구간이 만들어지냐 선이 만들어지냐는 그 당시에 심리를 반영해 주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런 현상들이 나오죠. 이걸 왜냐하면 지지선과 지지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세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오던 주가가 하락해서 돌파했으니까 이제 내려왔다가 그 다음부터 여기까지는 이게 지지선이었지만 이게 돌파되면 여기서부터는 저항선 역할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이거는 이제 뭐 하도 많은 방송에서 얘기하니까 아실 테고 얘가 올라올 때 얘가 이때 무너질 때 여기 어떻게 이게 무너졌을 때 이제 심리적인 상태의 변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지지선이 붕괴됐을 때는. 근데 이 무너지는 폭 자체가 구간으로 형성되면서 무너졌느냐 안 그러면 선의 개념으로 무너졌느냐에 따라서는 올라갈 때 저항받는 수준이 틀립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뭔지 그럴 것 같죠. 예. 근데 이게 틀려요. 그럼 또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올라왔어요. 이게 저항 구간이었는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단순히 이렇게 뭐 캔들 하나 이렇게 나와가지고 올라간 것과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으면 이렇게 내려왔을 때 혹시 되돌림이 나타났을 때 지지받는 그 힘과 예를 들어서 저항선인데 얘가 돌파할 때 갑자기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좋은 호재가 생겨서 갭이 이만하면서 올라갔다고 쳐봐요. 이만한 갭을 만들고 올라갔다고 치면 만약에 조정받을 때 어느 게 지지하는 힘이 크겠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 여기 지난 시간에 2번이었죠. 여기 1번. 그러니까 이게 선의 개념이라면 이게 구간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올라왔을 때 선으로 지지가 저항이 선으로 생기느냐 구간으로 생기냐에 따라서 차후에 싸움의 문제가 틀려져요. 지지와 저항의 문제가. 뭐 단순히 지지선 저항선 같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바로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세 반전이다 이러면 바로 요게 시장의 심리들이 변해서 생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기본 캔들을 들어갑니다. 기본 캔들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아까 약속했던 거 한번 가죠. 약속했던 거 갑니다. 뭘 약속했었냐면 검색을 한번 가죠. 아까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하시죠. 우리 첫 번째 조건이 뭐였죠? 첫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예? 예, 자 갑시다. 그러면 현재봉에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현재 차례요. 현재에서 시가보다 종가가 크고 이제 하나 들어갔어요. 시가보다 종가가 커요. 또 두 번째 조건이 뭡니까? 네. 그럼 또 갑시다 여기서. 자 현재 위 여기도 이제 꼬리라고 해놨는데 윗꼬리 길이보다 아랫꼬리 길이가 더 크고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지금 잘못 누른 거예요. 이걸 넣어야 되는데 자 추가시켰습니다. 똑같이 이제 그 종가가 더 시가보다 크고 아래 꼬리가 더 큰 거예요. 그만 나오고 자 이 상태에서 아까 뭐라 그랬죠? 거래량 거래량 요걸 한번 우리가 거래량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이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서 이 두 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설명 뭐 종목들이 많으면 안 되니까 거래소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뭐 코스닥도 있지만 거래소를 기준으로 해서 지난주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종목을 뽑아보죠. 그러면 약 이제 요런 현상 325개 정도가 이제 검색이 됐어요. 그럼 뭐예요? 다 양봉이겠죠. 그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지금 다 양봉이잖아요. 대부분들이. 그죠? 그다가 뭐 대표적으로 하나 눌러볼까요? 이렇게 뭐 우리가 거래량 많은 것부터 여기 보죠. 일단 SK 하이닉스부터 한번 보죠. 자 여기 이제 그림이에요. 요걸 잠깐 내리고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조건이 요거거든요. 조건이 맞았나 한번 보죠. 이게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면 컴퓨터가 잘못된 거죠. 컴퓨터가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시가보다 종가가 크고 아래 그림자가 윗 그림자보다 크고 조건에 맞았죠. 거래량까지 넣으면 얘 또 나오겠죠. 그럼 아까 이게 이런 종목들이 325개. 근데 여기서 거래량이 적은 것들도 꼈겠죠. 네, 껴보자고요. 그럼 여기서 또 조건을 또 만들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거래량으로 가가지고 거래량 가서 적어도 전날 거래량보다는 큰 것들. 전날에 왜 이제 대량으로 이렇게 주가들이 빠지면서 거래량이 그거보다는 오늘 반전하면서 거래량을 좀 큰 것들. 그럼 아까 325종목? 근데 지금 이렇게 조건 하나만 더 추가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넣어놓으면 몇 개가 나올지 한번 우리가 보죠. 190개 종목으로 줄여들었습니다. 320개에서 그럼 거래량까지 포함해서 올라오는 게 190개 종목. 아까 여기 또 꼈죠. 예? 그러니까 아까 여기 거래량 많으니까 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나오는 종목들은 거래량도 어제보다 큰 종목일 거다 하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시장이 불안하니까 또 뭘 만들죠. 뭘 만들어요? 일단 딱 보면 야 그래도 우리가 주식을 하는데 보통주만 가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쓸데없는 여기 뭐 관리 종목이나 이상급 등이나 투자유익 거래정지 이런 것들 다 빼서 검색을 하면 190개 종목에서 거기서 한 20개 종목이 탈락이 됐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시장의 그 수백 개 종목 중에서 이것만 이렇게 보셔도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여기 그날 좀 괜찮았던 종목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바이 파워가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 셀 파워보다 센 것들이 여기서 골라진 겁니다. 우리가 공부한 걸 가지고 요 정도 고를 수 있고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하여튼 종목만 나오면 반짝반짝합니다. 네? 그게 참 신기해요. 근데 종목보다도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를 알면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 다음날 좀 여러분들이 봐도 좀 괜찮은 종목 많이 나왔죠. 네. 그러니까 저렇게 검색해 나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장의 그 많은 종목 중에서 그나마 상승할 확률이 높은 종목을 골라낸 거다. 세 가지 조건으로. 그럼 거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시간상 뭐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여기서 아래 그림자가 있어? 그러면 적어도 비교도 할 수 있겠죠. 네? 뭘 비교할 수 있겠어요? 오늘의 종가가 아니면 오늘의 고가가 우리가 추세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뭐예요? 사람들이 다 그러죠. 고가 돌파가 바이 막 이런 거 있죠. 그럼 이 조건에서 여기가 뭐가 빠졌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오늘의 고가라든가 종가가 전일의 고가를 돌파한 종목 이건 굉장히 센 거겠죠. 그죠? 이것만 하나 더 넣어놓으면 종목도 확 줄어들면서 진짜 그 시장에서 바이 파워가 센 것들이 골라지겠죠. 그건 여러분들 또 숙제입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한번 알아봤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배운 것들을 골라내는 방법을 알아봤고 우리가 캔들에서 가장
기본적인 캔들 이제 알고 넘어갑니다. 보면 기본 캔들 중에 하나가 롱데이라는 게 있어요. 롱데이. 이게 뭐냐면 좀 길게 형성되는. 그러니까 기본 캔들이에요. 이런 캔들들을 몸통이, 이게 몸통이라는 거 이제 아시죠? 네. 몸통이고 윗그림자 아랫그림자. 기본 캔들은 딱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롱데이하고 숏데이입니다. 그 롱데이라는 건 몸통이 이전 캔들에 비해서 상당히 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캔들에서는 기본적으로 롱데이즈라고 해요. 그 다음이 보면 몸통이 이전 캔들에 비해서 작거나 거의 없는 형태를 우리가 숏데이즈라고 합니다. 캔들에서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쉽죠. 좀 버틸만 해요. 그리고 이제 바로 롱데이즈와 숏데이즈를 기본으로 해서 롱데이즈는 또 넘어갈 거고요. 숏데이즈 중에 스타라는 캔들이 있어요. 스타. 이게 뭐냐면 아까 여러분들이 여기 봤던 숏데이즈에 포함되는 그러한 캔들인데 이 스타 캔들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캔들이 이렇게 있으면 윗그림자 아랫그림자가 이렇게 별처럼 생긴 거예요. 그림자도 크지 않아요. 그러면 저거 왜 공부하는데?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숏데이즈 중에서 이 스타가 나타나면 이런 캔들들이 추세의 고점과 저점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전환 패턴 중에 하나다. 이런 전환 캔들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예요. 스타가. 숏데이즈가. 그래서 대부분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런 스타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내려가다가 스타가 나왔을 때는 특히 올라가면서 이 스타, 이 롱데이보다 숏데이는 색깔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데 올라가다가 스타가 나온다든가 내려가다가 스타가 나오면 현재 시점의 파워가 소멸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서서히 힘을 잃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비. 이런 스타가 나타나면 이런 현상이 첫 번째로 나오든지 아니면 얘는 중간에서 나타나갖고 잠시 10분간 휴식하고 다시 재차 이전 추세로 간다 하는 얘기예요. 그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렇게 해서 왜 준비한다는 게 매도나 매수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런 현상이에요. 자, 여기도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팁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스타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현재 이 흐름의 스팀, 그러니까 힘이 조금 더 얘가 서서히 줄어드는구나.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죠. 힘이 줄어드니까 횡보로 가든지 하락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둘의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는 보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개의 경우가 2번으로 가요. 대개의 경우가. 근데 가끔 추세의 중간에서 나타나 가지고 잠시 휴식하다가 윗방향으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끔. 그러면 이게 일로 가는지 안 가는지 어떻게 할까? 매매 팁이죠. 이 스타가 생긴 고점이 돌파되면 지금 현재 가격대가 중간 지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스타가 생긴 저점이 돌파되면 이제서부터 본격적으로 내려갈 확률이 크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가 심리, 저가 심리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고가가 돌파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심리 표현을 하나 해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을 살 때 고가에 사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 없어요. 그 다음에 주식을 팔 때 저가에 팔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가능한 한 고가에 팔고 싶고 가능한 한 저가에 사고 싶은데 주가가 고가를 돌파할 정도로 바이 파워, 매수가 생겼다는 얘기가 뭐예요? 매수의 힘이 굉장히 강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점을 돌파하면 이 스타 캔들은 추세 중간에도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오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점을 깨고 들어가면 우리가 여러분들 보세요. 주가가 상승 추세로 갔을 때는 우리 경험이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 추세로 가면 누가 이렇게 팔면 올라가고 팔면 올라가고 팔면 올라가고 하죠. 하락 추세에 있을 때는 올려는 막 이러면서 계단식으로 빠져요. 근데 그 상승 추세의 고점에서 누가 싸게 팔고 싶겠어요?
근데 저점을 깨는 매도세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일반 매도세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고점에서 누가 싸게 막 팔고 싶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이런 캔들이 나오면, 스타 캔들이 나오면 고점과 저점을 일단 타겟으로 잡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스피닝 탑스라는 캔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뭐 용어들이 점점 어려워져서 일단 가던 길에 한번 가보죠. 저게 이제 팽이라는 얘기예요. 팽이. 물레 뭐 이런 얘기인데, 저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우리 스타가 이렇게 생겼다 그랬죠. 윗그림자 아랫그림자가 누구나 얘기하는 적당한 크기의 윗그림자 아랫그림자가 생기는데, 저 이제 스피닝 탑스라는 얘기는 이게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이게 윗그림자 아랫그림자가 정상적인 상태보다 좀 길게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팽이나 물레처럼 나타나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심리 상태가 전쟁으로 얘기하면 공격할 수도 없고 이거 후퇴할 수도 없고 상대의 힘들이 서로 팽팽한 거예요. 매수의 힘도 팽팽하고 매도의 힘도 팽팽한 거예요. 그래 어떤 현상이냐면, 공격해서 와 하고 바이가 가면 매도세가 와 하고 밀어요. 그것도 밀렸다가 또 바이세들이 매수세가 일정 구간 되면 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휴전은 중간 영역 부근에서 야 잠시 휴식,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게 이제 일반적으로 스피닝 탑스, 이고 아주 중요한 캔들들만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 차트 분석하다 보면 지지와 저항선 오면 지지 세력들이 있죠. 저항 세력들이 있죠. 그러니까 서로 안 물러날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싸움하는 과정 속에서 한번 시도했다가 저항 돌파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한 거고, 매도 세력들이 시도했다가 실패한 거예요. 그럼 통상 이런 경우에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이 이 이후에는, 지금은 매수와 매도의 힘이 팽팽하다고 쳐요. 그러면 요게 균형이 깨지면요, 이기는 쪽으로 가겠죠. 당연히 뭐 이기는 쪽으로 가겠지만, 이때 아까 그 스타하고의 다른 현상은 뭐냐면, 저런 위 그림자와 아래 그림자가 크게 생겼을 때 균형이 깨지면 주가가 급격하게 움직입니다. 급격하게. 왜냐하면 한쪽이 전멸한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특히 여기 이제 하이웨이브 캔들이라는 건 뭐냐면, 몸통에 비해서 이게 유난히 긴 거라 그래요. 유난히 길어요. 하여튼 이거는 더한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웨이브 캔들이 지지선에서 나타났다 그러면 매도세도 강하지만 매수세도 만만치 않게 지금 버티고 있다는 거고, 주가가 막 올라가는데 주가의 고점에서 저런 하이웨이브 캔들이나 스피닝 탑스 같은 캔들이 생기면 매도세도 매수세 못지않는 매도세도 지금 출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캔들 하나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 봤던 이 캔들도 캔들이지만, 여러분들이 아까 검색했던 툴이 있죠.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본이고 쉬운 것 같지만 종목 검색을 그걸 근간으로 해서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기본이지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캔들 구성을, 아까 롱데이즈하고 숏데이즈, 스타하고 스피닝 탑스 네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앞으로 나오는 모든 캔들은 그 캔들에서 파생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에? 갑니다. 캔들의 구성은 일반적으로 캔들 차트는 반전형하고 지속형으로 구분합니다. 캔들은. 그래서 반전형은 뭐고 지속형이 뭐냐면, 반전형은 캔들이 재밌는 게 뭐냐면 꼭 요럴 때 나타나요. 주가가 요럴 때 여기에서 나타나서 요렇게 가고요. 반전형 캔들은 주가가 요렇게 가다가 여기에서 나타나서 요렇게 갑니다. 요때 나타나는 캔들을 반전형 캔들이라고 해요. 근데 캔들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반전형과 지속형인데, 요때 나타나는 캔들, 요때 나타나면 고점에서 발생해가지고 하락 반전한다 그래. 약세 패턴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저점에서 나타나서 강세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기에서 나오는 캔들, 우리 시장에서 거의
26개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모든 주가 흐름 캔들의 90% 이상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26개 정도밖에 안 돼요. 매일 나타나는 게. 그 다음에 지속형은 요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렇게 갔다가 이렇게 되고 요 구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락할 것처럼 해놓고 다시 상승하고 상승할 것처럼 해놓고 다시 하락하는 그러한 캔들 형태를 지속형이라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요렇게 쉬다가 올라가는 걸 강세 지속형, 회복되다가 내려가는 걸 약세 지속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속형은 굉장히 작아요. 한 4-5개밖에 안 되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반전 패턴, 지속 패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좀 느긋하게 좀 갔지만 지금서부터 이제 착착착착 나오는 건 여러분들이 조금은 힘들겠지만 외워야 될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롱데이즈, 숏데이즈, 스타, 스피닝 탑스 요게 4개가 가장 기본적인 캔들이다. 그럼 그 캔들에 의해서 앞으로 이제 나옵니다. 자, 지금서부터 진행하는 건 단일 캔들을 알아본 다음에 이제 복합 캔들로 갈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알아본 게 단일 캔들이에요. 단일 캔들이 이제 캔들이 하나하나의 그 속성이 그 의미가 있는데 요걸 또 둘로 합해 놓으면 또 다른 의미가 생겨요. 그걸 또 3개로 합해 놓으면 또 다른 의미가 생기고요. 40개로 합해 놓으면 또 다른 의미가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서부터 하나하나 알아보겠다 하는 겁니다. 순서는 단일 캔들서부터 갈 겁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캔들들은 단 한 개의 캔들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2-3개, 여러 개의 캔들로서 구성이 되면서 패턴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캔들에도 패턴이 있습니다. 헤드앤숄더형, 역헤드앤숄더형, 이중천정형만 있는 게 아니고 캔들에도 패턴이 있습니다. 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20몇 가지, 30가지만 외우면 나머지는 거의 시장의 90% 이상을 여러분들이 다 판독이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90개 외우는데 한 5년 걸릴까요? 그럼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왜? 젊은이가 몇 년 걸릴 것 같습니까? 5일.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단축을 시키는 방법은 제 경험입니다. 일단 한번 쫙 훑어봐요. 훑어보시고 이걸 리얼타임으로 엮어놓고 계속해서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약표를 만드세요. 요약표를 만들어서 여기 뭔가 해서 한 2달만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요약표 필요 없습니다. 이제 눈에 촉촉촉촉 들어옵니다. 쫙 갑니다. 방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캔들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특히 거래량과 더불어서 확인하는 습관이 요점이다 하는 거죠. 캔들 분석 플러스 거래량 진짜 중요한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아직도 거래량 없이 진행되는 상승은 믿지를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캔들 복합하기 이건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배웠는데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지금 이거 뭐 다른 부분들도 많이 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바로 알아가죠. 예. 뭘 알아가냐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한번 그려보라 할 거예요. 우리가 방금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한 6강 정도 한 거죠. 6강 하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얼마나 업그레이드 됐는지 제가 여러분들이 그 노트에 한 번씩 그려보세요. 제가 데이터를 잠깐 드리고 여러분들이 쉽게 팍 그려보십시오. 충분히 그려볼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리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달치 데이터를 줄 거예요. 왜? 한 달치 데이터를 주고 이걸 여러분들이 캔들 하나로 그리십시오. 이 한 달치 데이터를 캔들 하나를 그리십시오. 한 달치 데이터를 드렸는데 캔들 20개 그리는 거 누구도 하죠. 우리가 캔들을 이해하려면 캔들을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이게 종합지수고요. 이게 종합지수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7월 달서부터 여기 여러분들 데이터 보이시죠? 시가, 고가, 저가, 저가 보이시죠? 예. 7월 2일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7월 2일을 기준으로 하셔갖고 7월 13일까지 캔들 하나로 표현해 보십시오. 예, 여기 7월 2일서부터 7월 13일까지 저 많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캔들 하나로 만들어 보십시오. 네, 만들어 보셔요. 7월 2일. 네, 여기에요, 여기. 20일 종가 캔들 잘안 보여가지고. 자, 요겁니다. 요게 지금 7월달 캔들이에요, 그죠? 요걸로 캔들 하나로 지금 만들어 보세요. 저 쳐다보서 안 나오죠, 답이. 지금은 머리를 숙이시고 그려야 되는 겁니다. 캔들 하나 그려보세요. 그럼 지금 7월달에 우리 장이 어떤지 아실 거예요. 그죠? 그려보세요. 자, 가장 먼저 어떤 가격 그려야 됩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이거 안 그려지면 저 강의 더 이상 진도 안 나갈 겁니다. 자, 7월달 우리가 월봉이 맞나 보자고요. 가장 먼저 뭐 봐야 됩니까? 아, 시가 봐야 되면 얼마입니까? 1864.73. 자, 시가 그렸어요. 예, 1800 이게 시가. 고가 최고 센 게 뭡니까? 여기 쭈르륵 보니까 고가가 제가 딱 보니까 최고 센 게 1881.68입니다. 맞나요? 네. 그러면 1881.63 이게 고가죠. 그럼 우리가 또 그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요? 저가를 알아야 돼요. 저가. 저가 여기서 쫙 보니까 가장 낮은 게 당연히 목요일이었겠죠. 네. 1773.67입니다. 1773.67 종가는요. 종가는 이 가격이겠죠. 우리가 13일까지 그러니까 1812.8이죠. 1812로 잡자고요. 그죠? 요 뒤에 거 빼고 이렇게 잡으면 캔들이 일단 예, 아니 제가 요거는 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자, 일단은 화이트 캔들입니까? 블랙 캔들입니까? 네. 음봉이에요? 예. 그러면 일단 요렇게 되면서 이거죠. 예? 이게 월봉이에요. 지금 7월 달 여기가 시가니까 1864고요. 종가니까 1800 이게 종가죠. 1812죠. 자, 여기 고가가 1881, 저가가 1773. 자, 요 길이가 어느 게 더 길까요? 위에 게 더 기나요? 저거 맞습니까? 밑에가 더 길어요. 밑에가 더 길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밑에가 39. 네. 위에가 17. 여기가 39, 위에가 17. 여기가 17. 좋습니다. 몸통은요? 몸통은 52. 몸통은 52. 그럼 아래 그림자보다 몸통이 더? 지난 시간에 뭘 배웠습니까? 몸통이 그림자보다 크면 몸통의 영향이 더 있다 그랬죠. 그럼 몸통이 무슨 색깔입니까? 네, 그럼 우리가 월봉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월봉을 한번 보죠. 여러분들이 그렸던 거하고 똑같습니까? 요게 7월 달이에요. 네, 똑같아요. 그러면 이번 7월 달은 지금 강세입니까? 약세입니까? 약세예요. 그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네, 이번 7월 달은. 근데 7월 달이 아직 많이 남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서부터 계속해서 캔들을 그리는데 이 이후에 우리가 좋은 상상만 하죠. 사람들이 좋은 상상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요. 나쁜 상상을 하면 나쁜 일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혹시 종가가 1800, 1900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그럼 고가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면서 양봉이 되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빨간색이 되잖아요. 그러면 8월 달은 오를 확률이 높을까요? 내릴 확률이 높을까요? 네. 그러면 7월 달에 앞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오르려면 지수가 계속해서 가야 되겠죠. 뭐 1900 안 넘어가도 일단은 1864포인트를 넘어가면 양봉이 되는 거고 아래 그림자가 위 그림자보다 길 확률이 있죠. 더 안 올라간다 그래도. 네, 그러면 우리가 일단 7월 달이고 8월 달이고 좋아지려면 몇 포인트가 넘어야 돼요? 기본으로 1864포인트는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864포인트 가기 전에 우리 시장에서 걸린 게 뭐 있어요? 21 이동평균 뭐 이런 거 잘 보세요. 거기 이동평균 뭐 있나? 뭔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저항선 역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게 그 캔들 가지고 복합 캔들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게. 에? 방금 여러분들은 20개 캔들, 한 달의 캔들을 한 캔들로 만들었어요. 주봉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월봉을 한 캔들로 만들어 가지고 이번 달에 시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주봉을 한 캔들로 만들면 이번 주의 심리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십시오. 월봉이 안 좋은 상태예요. 큰 음봉이 생겼는데 이번 주에 양봉이 좀 생겼어요. 월봉 하단에. 그러면 긍정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향후 장세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큰 틀은 지금 매도 압력에 시달리고 있고 살아나려고 힘쓰는 거예요. 그렇게 분석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캔들이에요. 네. 자, 그 주봉은 여러분들한테 좀 숙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단일 캔들 중에서 마르보주라는 캔들로 가겠습니다. 블랙 마르보주라는 캔들로 가죠.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큰 음봉. 이제 이게 마르보주가 일본 용어로 이게 이제 대머리라는 용어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위에 그림자, 아래 그림자가 하나도 없는 걸 마르보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캔들이 생긴 거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런 캔들이 생긴 거예요, 그냥. 이런 게. 이게 마르보주예요. 그럼 저게 뭐를 의미할까? 이게 마르보주면, 여러분들이 이게 마르보주면, 이게 여러분들이 딱 보시기에 이게 시가이고 고가죠. 이게 저가이자 종가예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될까요? 더 하락할 확률이 높겠죠. 하락할 확률이 높다. 손 한번 우리 뭐 어차피 분위기 이상하면 투표를 하죠. 상승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일단 하락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시장에서 매매할 때 보면 이쪽에서 삽니다. 왜 사요? 많이 하락해서 싸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블랙 마르보주의 의미를 보자고요. 그림자 없이 시가가 고가이거나 저가가 시가가 고가이거나 저가 그리고 종가가 고가이거나 저가인 형태 이런 형태예요. 그 다음에 극단적으로 투기적인 심리가 진행 중인 캔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캔들에 떨어지는 칼날에 이렇게 접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캔들에서는 바이 시그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블랙 마르보주 매수 기법 괜찮은 기법 같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돈이 무지하게 많든지 아니면 배짱이 세든지. 그 둘 중에 하나니까 거기에 해당되면 진행해도 되는데. 네. 자, 그래서 블랙 마르보주는 매우 취약한 하락 장세를 나타내는 캔들이고요. 통상 이 마르보주 형태의 캔들은 지속형입니다. 나 계속 내려갈 거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면 고점에서 이런 캔들이 나오면 그날로 끝입니다. 주가. 그 다음에 간혹 이게 이제 간혹이에요. 간혹이 자주 나오는 게 아니죠. 마지막 저점에서 툼에 이 주식 쳐다보기도 싫다 이러고 이제 에이그 내 이 주식 가지고 있으면 내 승을 간다 이러면서 확 팔아갖고 나올 때 그걸 기점으로 올라갈 때 간혹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몸통의 크기는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게 저항 구간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예.
혼자 배우신 것 같아요. 다들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랬대. 안 배우셨어요? 네. 그 계속 혼자 배우신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가하고 시가이자 고가이고 저가이자 종가가 이 넓이가 길면 길수록, 이 높이가 길면 길수록 저항이 더 세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좀 이따 다 이거 시간이 나면 검색할 겁니다. 검색해서 종목들 다 뽑아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하고 반대, 그걸 이제 화이트 마르보주라고 해요. 화이트 하면 우리 무조건 기분 좋은 거죠. 그죠? 내일도 당장 이제 화이트 마르보주 막 생길 것 같죠? 네. 기분 좋은 생각을 해야지 현실도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항상 상상은 돈 드는 게 아니니까 기분 좋은 쪽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이게 이제 화이트 마르보주예요. 그럼 이게 시가이자 저가고요. 여기가 고가이자 종가입니다. 이런 현상이 어떻게 생겼어요? 아침에 딱 샀는데 뭐 이상한 좋은 재료가 나오면서 와 하고 오르는 거예요. 그럼 종가 때 끝! 딱 이러고 이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뭐겠어요, 이게? 이게 지지 구간이 되는 거죠. 주가는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제 지지 구간이 되는 거예요. 지지 구간이 되는 거고 이 범위가 이 높이가 높이면 높을수록 지지되는 힘도 자신감들이 이렇게 없으십니까? 강합니다. 이제 자꾸 대답을 안 하면 제가 이제 거꾸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 화이트 마르보주는 매우 강력한 상승 장세를 나타내는 캔들이다. 이렇게 보시고 통상 이 몸통이 크게 나오는 캔들들은 마르보주 캔들들은 지속형을 의미한다. 나 계속 갈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저점에서 이런 캔들이 나타나면 여러분들 신봤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신봤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점에서 이런 캔들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차트 켜놓고 하루에 2000번을 눌러보면 되죠. 2000번 눌러보면 이런 캔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원래 신 보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신 봤다 이거 산에 갈 때마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2000번 누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간혹 마지막에 이 주식 지금 안 사면 안 되리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 주식이 나중에 엄청나게 오른데 이러고 막 올라가다가 이런 현상이 쫙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간혹 때때로 어쩌다가 고점에서 저런 게 생기면 끝 이러고 이제 내려간다 이런 끝. 자, 그래서 몸통의 크기는 지지 구간의 크기로 분석을 한다. 그게 뭐 그리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시장은 마르보주는 지속형입니다. 지속형입니다. 네. 그 다음 또 네 가지만 우리가 두 가지만 더 하자고요. 크로징 마르보주라고 있어요. 그게 크로징이라는 게 주가가 이런 의미죠. 우리 시장에서 가격이 몇 개가 있어요? 네 개가 있잖아요. 시가, 고가, 저가, 종가. 에? 그러면 이게 이런 의미예요. 아까 마르보주가 이게 대머리라는 의미라 그랬잖아요.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기 뭐냐면 크로징이라 그랬습니다. 크로징이 마르보주니까 종가 때 그림자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가 가격이 두 개가 있다 그러면 하나는 양봉이고 죄송합니다. 하나는 음봉이에요. 음봉이면 종가가 어느 거예요? 음봉의 종가가 여기잖아요. 양봉의 종가는 여긴 거 다 아시죠? 네. 근데 종가가 뭔지도 아시죠? 네. 네. 아니 근데 가끔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뭐 종가가 마르보주라는 얘기는 여기에는 그림자가 있대 여기에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여기에는 그림자가 있대 여기에는 그림자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크로징 마르보주가 왜 중요해요? 종가에 그림자 없는 게 왜 중요합니까? 종가가 그 다음날에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그럼 이건 종가가 고가로 끝났다는 얘기고 이거는 종가가 저가로 끝났으니까 얘는 그 다음날 오를 확률이 높은 거고 얘는 그 다음날 내릴 확률이 많은 거고. 우리가 이제
거의 다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하죠. 오프닝 마르보주예요. 그러면 이건 뭘까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격이 뭐가 있냐면 시장에는 저 이제 영어기 때문에 골치 아픈데 시가, 고가, 저가, 종가가 있는데 우리가 시가를 오픈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고가를 하이, 이건 다 아시죠? 저가를 로, 종가를 크로즈라고 해요. 그러면 오프닝 마르보주니까 시가잖아요. 시가가 마르보주예요.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이게 화이트고 이게 블랙이면 화이트의 시가가 어디입니까? 여기죠. 블랙의 시가는요? 여기에요. 여기니까 오프닝이 마르보주니까 시가에 그림자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종가에는 있다는 얘기겠죠? 그럼 여기도 종가에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뭐냐면 이게 고가였고 이게 이제 종가였고 이게 시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프닝이면 아침서부터 무지하게 빠졌다가 종가 때는 매수세가 조금 생기면서 끝난 거예요. 여기는 매도세가 조금 생기면서 끝난 거예요. 어디 가요? 죄송합니다. 이제 말이 예리해지십니다. 이게 종가죠?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좀 기분 팝니다. 근데 남성분들한테 죄송한데 제가 원래 여성분들한테만 이렇게 기분 파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 살아가면서 딜레마입니다. 그럼 자 봅시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생기면 종가 때 매수나 매도 압력이 조금 생겼다 그러면 이게 매도 심리라 그랬죠. 매도의 힘인데 그 다음날 종가 때 분봉을 봐서 이렇게 오르면서 끝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조금 반등하다 터져도 터져요. 이거는 오른다고 하더라도 일단 고가에서 윗그림자가 생겼기 때문에 그 다음날 일단 아침에 주춤했다가 올라오죠. 그런 현상들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쓸 수가 있어요. 봐요. 이게 지금 매수세가 좀 생기다가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 다음날 아침에 올라올 때 줄여야 되겠죠. 왜? 전반적으로 매도세가 세니까. 줄여야 되죠. 그럼 이거 그 다음날 사람들이 겁먹고 좀 아침에 매도세가 생기면서 끝났으니까 하락할 때 지지 구간이 이만큼이니까 매수 전략을 펼쳐야 되는 거고 이쪽은 매도 전략을 펼쳐요.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프닝 마르보주보다 그러니까 시가에 그림자가 없는 것보다 종가에 그림자가 없는 것이 다음날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종가가 그 다음날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게 크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써놨네요.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몸통에 그림자가 있는 것보다 그림자가 없는 캔들이 더 강한 거다. 그림자가 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심리들이 매매 싸움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림자가 없다라는 얘기는 이거 완전히 죽기 살기로 사생결단을 하는 겁니다. 물러섬이 없다는 얘기죠. 줄기차게 간다는 얘기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자, 퀴즈입니다. 하나 걸렸습니다. 네. 아래 그림들을 구분하여 보면 목소리 큰 사람한테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것 같아요? 크게 하라, 크게. 제가 왜냐하면 저 뒤로 갈 수 없으니까. 그 방송사고니까 앞에 드릴 거예요. 근데 앞부분 중에서 확률이 큰 거죠? 왜냐하면 여기 경쟁이 요 앞줄에서 딱 국한되는 거니까 뒷칸으로도 안 갈 거예요. 자, 1번이 뭡니까? 화이트 마르보주. 1번이 뭡니까? 뒷줄은 얘기해도 화이트 마르보주. 네. 자, 이거 4번은 뭡니까? 2번은요? 네. 3번은요? 이게 맞아요? 이거 확실한 겁니까? 진짜예요? 아까는 이쪽에 반을 드렸으니까. 큰 소리 쳤어요? 어르신 진짜입니까?
제가 사람을 잘 믿습니다. 자,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을 하셔도 예. 이게 이제 그 강의 마지막이었는데 다음 강 들어가기 전까지였어요. 그러면 이것만 여러분들이 구분하셔도 충분히 웬만한 것들은 이제 방어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도지라는 걸 공부할 거예요. 도지가 이게 뭐라고 하냐면 외국 사람들은 매직이라는 게 붙어요. 도지 앞에. 매직 도지. 매직이 뭔지 알죠? 여러분 카드 해가지고 막 이거 막 환상하고 마술하는 거 매직 하다 그래. 매직 도지라고 하기도 하고 데인저러스 도지라고도 합니다. 마술을 부리지만 대단히 위험한 현상의 캔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도지가.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 도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예고해 드렸듯이 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도지를 잠깐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매직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그런 캔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단일 캔들 중에서는 매우 강력한 흐름을 예고하는 캔들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하니까 막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든 엄청난 하락을 보여주든 아니면 상승하던 걸 반대로 하락으로 꺾든 하락하던 걸 상승으로 꺾든 하는 그런 쇼도 보여준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게 어영부영하지 않고 매우 강력하게 나타나는 캔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차트 분석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캔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은 거예요. 매우 신기한 현상도 자주 되풀이 된다. 신기한 게 뭐예요? 여러분 신기한 게 뭐예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으로 시장을이나 주가를 바꿔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여기 이제 좀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몸통이 거의 없이 시가와 종가가 같아지는 형태입니다. 자, 이거예요. 요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게 대표적이에요. 이게 시가이자 종가고 이게 고가고 이게 저가예요. 자, 시가하고 종가가 같아졌다는 의미가 심리적으로 뭘까요? 네, 스스로 싸매요. 그는 우리가 통상 여러분들 그 고무줄 알죠?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짓 많이 했었어요. 여학생들이 이렇게 고무줄 막 이렇게 칼로 뭐 끊든지 아니면 여학생이 놔달라 그러면 반대편에서 안 놔주고 끝까지 가다가 딱 놓는 거죠. 그럼 반대편은 어떻게 했어요? 아프죠. 도지도 이게 매수 매도가 팽팽하잖아요. 시가와 종가가 팽팽한데 이 팽팽한 틀이 벗어나면 반대편에 서 있으면 아픕니다. 맘만 아프면 되는데 몸도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도지가 나왔을 때는 어디로 튀는 거에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제가 도지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약속 취소하고 화장실 가는 것도 줄이고 만약에 도지 캔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전화 오는 친구들은 전화번호부에서 지우라 그랬어요. 도움이 안 되는 친구다 이겁니다. 그 정도로 도지가 나왔다 그러면 집중해야 돼요, 시장을. 그래서 요거 지난 시간에 제가 숙제 내줬던 거죠. 시가고 숙제 하셨어요? 하신 분들 식사하셨어요? 네. 또 제가 어르신.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있잖아요. 제가 아까 뒤로 가면 방송사고가 나서 앞에 있는 분들한테 줄 수밖에 없어요. 이걸 보고 우리가 시장에서 흔히 얘기하는 게 복불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지의 색깔 선택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종가가 전날 몸통 중간 지점 위에 있으면 빨간색 혹은 흰색으로 그립니다.
근데 전날 몸통의 중간 지점 아래에 있으면 파란색하고 검은색으로 그래요. 자, 여러분. 여기서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고 몸통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몸통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마르보주에 몸통이 저항 구간, 지지 구간, 그러니까 그 힘이죠, 힘. 그러니까 중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도지의 색깔도 바뀐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가가.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요거는 이제 대부분 알죠. 전일 종가 위로 당일 도지의 종가가 형성되면 전일 종가 위에 있으면 빨간색이나 흰색으로 그립니다. 전일 종가 아래로 당일 도지의 종가가 형성되면 파란색이나 검은색으로 그려요. 이거 뭐 돈 버는 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색깔이. 근데 이거는 우리가 가장 궁금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근데 도지는 저렇게 그리는구나. 이때까지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세 번째. 아래 그림자가 길 때는 빨간색 혹은 흰색으로 그려요. 위 그림자가 길 때는 파란색 하는 또는 검은색으로 그립니다. 위 그림자가 길 때. 이런 거 지금 공부하시면 처음 공부해 보신 거죠? 근데 관심도 없었죠, 뭐 그동안. 도지가 이렇게 뭐 증권사에서 빨간색으로 그려지면 그런가 보다. 파란색이면 그런가 보다. 이러지만 저걸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네 번째, 전일 캔들의 음봉이면 도지도 파란색이고요. 전일 캔들이 양봉이면 도지도 빨간색으로 그립니다. 이 네 가지 방법이에요. 네 가지 중에서 뭘 선택할까요? 뭘 선택할까? 여러분 뭘 선택했을 것 같아요?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됩니다. 아무거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도지를 기준을 잡았으면 이후에도 계속 그 조건에 맞게 도지를 그려줘야 돼요. 이번에는 일본 조건에 맞게 그리고 다음에 도지 나왔을 땐 기분 나쁘니까 다른 조건 넣고 이러면 되는 게 아니라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지도. 네 가지 방법 중에 어느 걸 택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HTS의 도지는 어떤 방법으로 그려지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자신 없는 도지들 대부분 보면 검은색으로 그려놓죠. 그죠? 그거 보신 분이 있어요? 관심도 없었죠? 그러니까 오늘 자세히 보면 양봉하고 음봉이 나오는데 도지는 까만색으로 팍 그려놓은 데 있어요.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네? 잘못된 거예요. 자, 도지의 분석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도지가 혼자 발생됐을 때는 단지 방향전환 신호로만 인식을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도지가 아까 매직이라 그랬습니다. dangerous. 이게 뭐냐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조만간에 시장도 급변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도지가 딱 나왔다. 야, 꺾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만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다가 도지가 이렇게 나왔다. 야, 요거 하락이 마무리될 수도 있다. 마무리됐다가 아니에요. 있다. 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방향 전환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요게 이제 그 방법이고 보통 도지는 두세 개 캔들이 복합해서 캔들들이 나타났을 때 캔들들이 가중되는 캔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의미도 커집니다. 네. 그래서 특히 주가가 상당 기간 상승한 후에 도지가 출현하거나 주가가 상당 기간 하락한 후에 도지가 출현했다 그러면 이는 중요한 시장의 전환 국면에 있음을 알리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도지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죠. 주가가 계속 오르려면 매수세가 계속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주가가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려면 매도세가 계속 생겨야지 주가가 하락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올라가던 주식이 갑자기 시가와 종가가 같아지면서 도지가 딱 생겼다는 것은 매수의 힘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스팀 다림이 있죠. 거기 이제 스팀이 빠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조만간에 이제 다리미질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하락하던 것도 매도의 힘에 의해서 막 강력하게 내려왔던 이래 블랙캔들 마르보주 이러다가 갑자기 저점에서
매수 매도가 나타나는 도지가 나타났다 그러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특히 아까 우리가 배웠던 마르보주의 캔들들이 생긴다면서 도지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 확률이 무지하게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높은 이유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저 마르보주 되게 좋아해요. 그것만 나오면 시장이 이상하게 급변을 막 합니다. 그럼 자, 마르보주를 보죠. 이렇게 시장에 마르보주가 생겼다 그러면 이거 화이트고 이거 블랙입니다. 이게 뭐라 그랬죠? 아까 여러분. 이게 매수의 힘, 지지 구간. 매도의 힘, 저항 구간. 근데 이렇게 매수의 힘이 이렇게 강력하게 생겼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더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가던 길 계속 가야죠. 이것도 이렇게 시장을 막 매도할 정도로 매도세가 셌다 그러면 더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보면. 근데 얘가 안 내려가고 도지가 생겼어요. 여기 도지가 생겼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매수의 힘이 지금 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매수하던 애들이 좀 관망을 한다거나 아니면 큰 매도세한테 지금 맞닥뜨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네? 준비만 하고 구경을 해야죠. 왜냐하면 매도하는 사람이 전사할 수도 있고 매수가 이길지 매도가 이길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엄청난 매도세가 지금 생겼다가 갑자기 통상 이러면 일반적으로 더 내려야 되는데 안 내리고 도지가 생겼어요. 지금 매도하던 사람들이 야, 나 어제 쓸데없는 짓 한 것 같아. 조금 좀 보고 야, 너무 낮게 파는 것 같아. 시장이 어떻게 될까? 관망해보자. 이런 심리든지 아니면 그 가격대에 강력한 매수세가 팔어? 계속 팔아봐.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구경해야죠. 구경 중에 가장 재밌는 구경이 싸움 구경. 매수하고 매도가 싸움하는 거 우리 구경하고 심판만 보면 되는 거예요. 어떤 심판을 보느냐 하면 심판하는 방법. 예? 도지가 나타나면 도지의 고점과 저점. 고점과 저점. 그리고 지난번에 왜 패턴 4가지 이렇게 뭐 1, 2, 3, 4 말씀드렸죠. 네. 그거는 빼더라도 만약에 이 도지의 고점을 싸움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면 매수 승! 이러고 우리는 매수 쪽하고 친해지면 되는 거예요. 예? 그 요쪽으로 만약에 저점 아래로 내려오면 아직까지 매수의 힘이 있으니까 조금 더 구경해도 됩니다. 왜냐면 매수의 힘이 아직도 남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밀어내고 도지가 생겨서 만약에 주가가 이후에 주가가 요 범위 내에 도지 범위 내에 있으면 계속 구경해도 되는 거고요. 도지의 저가를 깨고 내려갔다 그러면 매도 승 이러고 매도한 사람하고 친해져야 됩니다. 비겁하지만 시장은 할 수 없어요. 그래야 됩니다. 센 쪽에 붙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입니다. 도지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수라든가 종목에 도지가 출현하면 현재 심리가 중립이지만 이후에 급격한 주가 흐름이 나타난다 하는 얘기예요. 도지가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상승 추세에서 도지 출현 후 주가가 도지보다 더 상승한다 그러면 더 가는 거예요. 도지는 딱 중간쯤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하락 추세에서 도지가 나타나면 일반적으로 도지가 나타났다가 도지의 저점을 붕괴시키면 지금까지 하락한 만큼 더 하락합니다. 네? 그게 두 번째 방법이야. 자, 그런 도지들이 어떤 형태가 나타나냐면 여러분들한테 이걸 먼저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요런 형태도 고점과 저점에서 복합 캔들에서 도지가 나타나면 요렇게 꺾이는 수도 있어요. 저점이 붕괴되면 이렇게 고점 형성하고 저점 형성하고 올라오고 요렇게 도지가 나오면 하여튼 요런 나중에 요런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다 배울 거지만 도지가 요런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항선이나 지지선 걸렸을 때 도지가 나타난다 그러면 본격적인 싸움을 하고 있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아까 제가 설명한 거와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 다음이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도지가 단일 캔들로 나와서 고점에서 정확히 고점 역할도 하고 저점에서도 저점 역할도 하지만 여기처럼
중간 정도에서도 나타난다. 근데 그래서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래 항상 웃고 다녀야 돼요. 근데 주식 빠졌을 때 웃을 때 조금 조심해야죠. 그거는 좀 표정 관리를 잘 해야 되지만 뭐 웬만하면 하면 가능한 한 웃고 살자 이거예요. 그럼 딱 이제 올랐다가 이게 그 도지가 나타났어요. 그럼 아까 우리 공부했듯이 이렇게 되든지잖아요. 그럼 확률적으로 얘가 도지의 고점을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바이파워가 이긴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 더 오르겠구나. 목표치 여기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내려오다가 도지가 생겼는데 심리가 팽팽하다가 저점을 깨고 내려오면 이만큼 더 내리겠구나. 중간에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100% 저런 현상이 생길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거 지금 처음 알았습니까? 이거 처음 알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 저거 알거든요. 그럼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모르고 입대까지 전투하셨으면 생존율이 되게 높은 겁니다. 전쟁에서 우리가 전투 방법도 모르고 끝까지 살아있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복을 갖고 태어났거나 안 그러면 비겁하게 숨어 다녔거나. 그죠? 전쟁터에서 맞아요. 근데 이것도 시장에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뭐가 생기겠어요? 속임수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매수와 매도를 진행할 때는 뭘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매수를 하는데 매수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앞에 잘못 앉았다니까. 매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둘 중에 하나 골라요. 시장이 오를 것 같아서, 두 번째 돈이 많아서 심심해서. 뭐예요? 오를 것 같아서. 그죠? 근데 오를 것 같아서 샀는데 시장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럼 내 판단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 잘못된 거에 대비해서 뭔가를 방어책을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그 손절입니까? 네? 해지를 하려면 또 파생 가야 되니까 좀 멀어요. 거기는. 파생 설명하려면 멀어요 또. 뭐예요? 도망가요. 그렇죠. 도망가기 전에 내가 이 선이 붕괴되면 내 판단이 틀렸다라 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준선이 있어야 돼요. 도지에서 기준선은 요것도 이제 모든 캔들이 다 똑같아요. 얘가 넘어섰어요. 우리는 항상 속임수에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도박도 친구끼리 하면 괜찮지만 사기 도박 걸리면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속임수가 있을 거에 대비해서 얘가 만약에 치고 올라가서 내가 바이를 했다고 해요. 그 대신 나는 이만큼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바이한 거 아니에요. 근데 혹시 얘가 도저히 이 저점 밑으로 내려오면 이건 속임수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스탑로스를 둔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게 안 무너지면 내 끝까지 이만큼 올라갈 때까지 가보는 거고, 이게 붕괴됐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 가운데에서 한번 할까? 가운데까지 지켜봐야 되는데. 여기까지요? 한 번 더 확인하면 돼요. 손절을 거기다 걸면 어떠나요? 손절을? 이건 뭐 취향입니다. 취향이에요. 저는 요다가는 안 해놔요. 대부분 손절은 저점에다 많이 하는 편이에요. 주가가 올라갔을 때.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여러분. 주가가 하락하다가 도지가 생겼어요. 근데 얘가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만큼 더 빠지겠네. 나중에 사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진짜 이렇게 내리다가, 내리면 괜찮지만, 그럼 여기 싸게 살 수 있잖아요. 싸게 사는 장점이 뭐예요? 물량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게 장점이잖아요. 근데 얘가 내리는 척 하다가 확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도지의 고점에다가 나는 요 밑으로 내려오면 더 내려갈 것 같은데, 만약에 도지 고점 위로 오면 요거 속임수니까 이때 산다 이런 얘기야. 이만큼 빠져갖고 이 밑에서 사든지 아니면 얘가 올라오면 여기에서 사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게 머니 매니지먼트라고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머니 매니지먼트라고, 우리가 뭐 기술적 분석에 20일 이동 평균선 이런 건 많지만 머니 매니지먼트 하는 교재들은 별로 없죠. 머니 매니지먼트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게 자금 배분하는 거하고 스탑하는 거예요. 저게 스탑의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스탑이 딱 한 번 방법 하나만 있는 거 아니죠?
네. 그래서 지금서부터 이제 그런 도지들, 신경질 나게 하는 도지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봅니다. 맨 처음에 롱레그드 도지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롱다리라는 얘기입니다. 도지가 섀도우가 그림자가 상당히 길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지도 이런 도지도 지금 위험하고 막 매직한데 이러한 도지에서 그림자가 이렇게 막 길어지면 이 도지는 어떤 도지일까요? 더 위험한 놈이죠. 더 위험하고 더 매직을 부릴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 나타나냐면 매수매도가 서로 방향을 못 잡고 있을 때, 특히 이게 고점이나 저점에서 이런 롱랩 저 윗그림자 아랫그림자 길게 가져가면서 도지로 가져오면 일단은 저 같으면 벗어나고 봅니다. 확률이 50대 50이거든요. 올라가다 도지 나오면 하여튼 위험한 거예요. 내려가다 도지 나와도 위험한 거고. 자, 이걸 우리가 롱레그드 도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일명 릭쇼맨이라고 합니다. 마초맨하고 비슷해요. 하여튼 저거 나오면 엄청나게 강한 흐름이 나타난다. 일반 도지보다 더 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레이브스톤 도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레이브스톤이라는 게 이게 비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도지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게 고가구. 이게 시가, 저가, 종가가 여기에 다 몰린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석은 고인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 주가도 저게 생기면 이제 고인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당연히 심리가 그렇겠죠. 고점에서 이렇게 생기면 그렇죠. 저걸 그래서 일명 스투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투파가 뭐냐면 절에 가다 보면 고승들 이렇게 부도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주식도 잘못 이거 걸리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래서 전쟁터의 비석과 비슷하다 해서 붙여진 이름 그레이브스톤 도지. 근데 간혹 때때로 어쩌다가 한 번씩 저점에서도 이런 게 나타나가지고 주가가 상승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고점에서 나타나서 하방향의 마지막 가격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그레이브스톤 도지고요. 윗그림자가 길면 길수록 훨씬 더 하락의 강도가 강하다. 당연한 거죠. 윗그림자가 막 엄청나게 긴데 상승의 강도가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돈이 많거나 배짱이 든든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드래곤플라이 도지라는 게 있습니다. 저건 또 아까 그레이브스톤 도지하고 반대인데 잠자리래. 잠자리. 잠자리가 땅거미처럼 땅속에 파고듭니까? 앞에 잘못 앉았다니까. 땅속으로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땅개미는 막 파고들죠.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드래곤플라이 도지는 이 그레이브스톤 도지하고 반대로 이런 현상이 생겨요. 주가가 내려오다가 저점에서 이렇게 요 잠자리처럼 생겼죠. 이렇게 하면 잠자리처럼 되잖아요. 눈 두 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여기가 시가구, 고가구, 종가구, 여기가 저가예요. 그래서 이런 게 저점에서 드래곤플라이 도지가 생기면 잠자리가 우리 나무 가지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그 다음 이제 날아갈 때 이렇게 날아가나요?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주가가 저점에서 나타나면 윗방향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주로 하락 추세의 마지막 국면에서 나타나서 급속히 상승 반전하는 역할을 하는 도지다. 도지가 나타나면 하여튼 핸드폰 끄고 화장실 적게 가고, 그때 핸드폰 혹시 안 껐는데 전화 오는 친구는 전화번호에서 빼야 돼요. 그 도움이 안 되는 친구죠. 평상시에는 안 오다가 또 그때만 오는 친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프라이스 도지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어디서 보냐면 이렇게 생긴 도지예요. 이게 시가,
고가, 저가, 종가예요. 이게 어디서 나타나나요? 강력한 호재가 생겼다거나 강력한 악재가 생겼을 때 손쓸 틈 없이 움직이는 거. 포프라이스 도지, 또 그 다음에 신규 상장 종목 저렇게 되는 거예요. 상상 아니면 하하하하 이러죠. 근데 상상 할 때는 꼭 내가 없고 하하하하 할 때는 있는 거예요. 그게 시장이 참 재밌는 겁니다. 자, 그 마지막으로 이제 노던도지하고 서던도지예요. 저게 뭐냐면 우리가 왠지 좀 북쪽 이러면 꼭 추울 것 같죠. 남쪽 이러면 좀 따뜻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노던도지는 주가가 상당 기간 상승한 후에서 저항 구간이거나 과매수 국면에서 고점에서 출현하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노던도지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좀 춥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주가가 오르면 얼굴이 벌개지면서 후끈후끈하니까 더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도 내리고 싸늘해지니까 좀 춥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노던도지라 그러고, 서던도지는 하락하다가 저점에서 이렇게 도지가 생기면서 이제 얼굴이 후끈후끈 뻘개지면서 이제 계좌가 갑자기 막 뻘개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죠. 어머니가 일어나, 아침이다 이러는 거지. 이제 계좌가 뻘개지는데 꿈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서던도지, 노던도지, 이게 시장에서 나타나면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고요. 그다음에 이 도지의 흐름들은 제가 이제 이 퀴즈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았고 여러분들한테 실전을 보일 텐데 시간 관계상 요 문제들은 다음 시간에 한번 열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도지와 더불어서 시장에서 가장 분석의 기준인 갭 있죠. 갭. 캡이 아닙니다. 캡은 모자고 갭입니다. 갭. 갭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이 도지의 나머지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